자, 페이지 51페이지 271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점과 원주상의 Q라는 점을 가지고 연결했을 때 OQ 선분 이외에 P라는 점을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Q로부터 거리가 1인 지점으로 P를 잡나봐요. 그리고 이때 OQ가 X축하고 이루는 각을 세타각이라고 할 때 이렇게 정한다 그랬고요. 자, 중요한 건 P의 무슨 좌표? Y좌표의 Y좌표가 P의 Y좌표가 최대가 된다라는 것은 극대가 된다라고 할 때 그때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네. 그럼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얘네 무슨 좌표 찾아야 되겠습니까? Y좌표 찾으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자, 우리는 수원에서도 많이 살펴봤던 것처럼 삼각함수 활용이 많이 봤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반원이 원이든 반원이든 지름이 있고 자, 이러한 원주상의 점이 있으면 이 점에서 지름의 또 다른 양끝점으로 연결을 하는 것은 자동 반사적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요 길이가 얼마니까? 2니까 요거 끼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2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맞나요? 그럼 자동적으로 자, OP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OP의 길이는 2 코사인 세타에다가 누구 빼면 될까요? 2를 빼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거에 무슨 좌표가 필요한 거니? Y좌표가 필요한데 Y좌표는 요 길이랑 똑같은 거라 이 각에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은 높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뒷변의 길이 곱하기 뭘 곱하면 될까요? 사인 세타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요 해당하는 Y좌표는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에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점 P의 Y좌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Y좌표가 최대가 된다라고 할 때는 요놈의 극대인 지점이 극대가 된다라고 할 때 결국 그때의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하는 문장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는 미분하셔야 되겠죠? 자,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자, 0을 만족하는 상황으로 먼저 이제 식정리하고요. 거기서 이제 0 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부호 변화를 살펴야 되겠죠. 그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사인 제곱 요거 하니까 요놈들은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는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쓸까? 여기는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이게 1차라서 얘를 바꿔줘야 되겠다. 그죠? 얘를 바꿔준다면 1마 코사인이니까 2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이거 1이니까 마이너스 2 뒤에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신다면 최종적으로 해당하는 도함수는 2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4죠 4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아니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결국은 얘가 뭐일 때가 되겠냐면 0이 될 때가 바로 극대 아니면 극소일 건데 지금 범위 자체가 0부터 3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선은 요 놈을 잠깐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해 볼게요. 코사인 세타를 t라고 둔다면 4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인데 아무리 인수분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니까 근해 공식으로 간다면 t 값은 자 뭐가 될 거냐라고 한다면 8분의 1 뿔마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6인가 4니까 맞죠? 이렇게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t 값은 8분의 1 뿔마 루트 33인데 자 1 마이너스 루트 33은 음수가 나올 거니까 코사인 값이요. 코사인 세타 값이 음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0부터 3파이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극대가 되는 지점의 코사인 세타는 얼마일 때다? 8분의 1 플러스 루트 33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때의 코사인 세타 값을 물어봤으니까 A는 1이고요. B는 33이니까 둘이 더하면 정답은 34가 문제의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관계식을 세우고 난 다음에 최대 입고를 극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뭐 좌우극한의
그 0 되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걸 확인해야 되겠지만 증감표를 근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겠지. 그냥 그때 0 되는 지점이 지금 이거랑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지점은 이 범위를 세타 범위를 벗어날 거기 때문에 굳이 막 그래프 그리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정답을 써도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혹시 이 페이지에 더 있을까요? 51페이지에서 괜찮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아, 왜 안 푸는 거야? 왜 안 풀었어? 어? 왜 안 풀었어? 어? 시간이 아예 없어? 풀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안 나와? 어? 어.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하는 거는 너의 스케줄상 평일에 도저히 숙제를 할 수가 없느냐를 묻고 있는 거야. 도저히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 응. 응. 그럼 오늘이 우리가 목요일이잖아. 목요일 날에는 그럼 밤에는 뭐 해요? 끝나고 가서 밤에는 뭐 해요? 바로 잔다고요? 피곤하니까 무슨 뭐 항상 이렇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거 공부 시간이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데요?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는데? 야, 이거는 인간적으로 고3인데 너무 많이 자는 거지, 이거는. 아, 이거는 좀 달라. 네가 체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아침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찍 자서 새벽에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다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안 된다는 건 네가 공부하는 시간, 물리적인 공부 시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계속 이렇게 한다고? 이거 아니지. 공부하는 시간을 그럼 너는 그 언제 네가 그 공부하는 시간을 온전히 학원 가는 거 빼고 하면은 11시 반에 잔다면은 그 이전에 남는 시간 다 쓴다는 거. 그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꼭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잠자는 시간이나 이런 거를?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혹시 뭐, 리듬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아침에 뭐 학교 수업에서 졸지 않기 위해서 뭐 그런 건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응. 아, 집중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야? 근데 이거 큰 문제인데, 이거.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일일이 이러니까 무조건 해라 이렇게 왈가불가 할 건 아니긴 한데, 이렇게 그 능률이 얼만큼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고3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가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능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가 그걸 극복하면은 인간이 못할 일은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너가 지금처럼 11시 반에 자고 거의 학교 갈 때쯤에 일어나서 생활을 하면 이건 고3이 아니라 거의 초등학교 수준에서 우리 애들도 그렇게 자는데 11시에 자고 아침에 7시 반, 8시에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거는 거의 초등학교 수준에서 네가 지금 그 짜투리 시간들을 이용해서 공부를 한다는 건데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그게 얼마나 능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1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6시간 정도 자면 넉넉한 거 아닌가요? 6시간? 그러니까 1시간 정도는 집에 가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는 공부를 하고 1시쯤에는 잠들면 7시 반이나 8시에 일어나더라도 그래도 6시간 넘게는 자는 것 같은데 너무 일찍 자는 것 같은데 이거는? 바꿀 생각은 없어요? 어?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의 그 리듬을 깨트리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너가 지금 그 성적을 받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하면 너무 공부량이 지금 적은 거 아닌가. 그러면 위태로운 상황이 분명 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거지. 나는 공부하는 시간은 다른 누구보다 적은데 그 짜투리 시간들을 물론 잘 활용해가지고 버티고 버텼다고 한다면 이게 어느 순간에는 그거를 초과하는 어떤 양들이 지금이 초과하는 양이야. 그러니까 아마도 그랬었겠네. 2학년 때까지는 너희가 그냥 한 과목밖에 안 하니까 계속
수학 같은 경우도 뭐 공부 숙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두 개 과목을 동시에 하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몰아닥쳤는데 기존에 했던 걸 똑같이 네가 공부를 하는 시간 계획을 잡고 한다는 거는 선생님 생각할 때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판단했을 때는 네가 결정하고 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일정 부분 너하고 능력치가 비슷한 친구들이 있을 때는 네가 그 친구들을 이기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너보다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좀 이렇게 섞여 있으면은 네가 뭔가 짧은 시간에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해도 걔네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러면 되게 위태롭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공부하는 시간 늘려야 돼요. 내가 그런 말을 한 게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나는 정말로 내가 내 마음속에 되게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그 간절함이 강박처럼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뭔가 네가 지금 어찌 보면 고3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나름대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로 진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고1도 아니고 고3이 그렇다고 네가 공부를 저버리고 뭐 다른 나는 기술을 배울 거야라고 하는 거라면 이해도 할 수도 있겠다마는 이 정도의 등급을 받고 있는 친구가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는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네가 할 것들이 많은데 안 그러겠어요? 물론 초반에는 이럴 수 있어요. 막 너무 비몽사몽이니까 네 말대로 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네가 극복하려고 정신력으로 이기려고 해야지 공부했더니 계속 집중이 안 되네. 안 되겠다. 다시 자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계속 네 자신한테 계속 지는 거야. 근데 인간은 내가 봤을 때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자기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도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물리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 빼고는 저는 할 수 있다. 잠자는 거 나중에 그럼 밤낮이 바뀌면 어떻게 할 건데 밤낮이 살다 보면 밤낮이 바꿔서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내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건데 이런 식이라면은 나는 무조건 11시에 자야 되고 그렇게 하면 능률이 떨어지니까 그때 가서 그 일은 피하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상황 진짜 많아요. 근데 평상시에 그런 걸 이겨보지 못했다면은 맨날 피하고 회피하고 안주하면서 살 거라고. 근데 아마 요즘에 그런 애들 진짜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너무 약해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20대 아이들 중에. 근데 그런 아이들이 30대가 됐을 때 사회생활에서 자리를 잡고 자기가 경제활동하면서 독립을 하느냐? 절대 못해요. 계속 캥거루야, 걔네들은. 부모님 안에 있을 거고, 부모님 답답한 거지. 30대가 됐는데도 용돈을 받아야 되구나. 알바를 하면서 자기 근근히 자기 용돈 쓰고 있는다고 하면은 부모님이나 이렇게 너무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네가 판단할 나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반문을 분명을 했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11시 이렇게 일찍 자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숙제 안 되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과연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유용하다 진짜 이건 내가 다시 잘 생각해. 이거는 이겨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능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강조를 못하겠지만, 저는 좀, 제 상식에서는 좀 판단이 말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고3인데 정신력으로 이기고 한 해를 그러니까 불태워가지고 뭔가 내가 성과를 내야겠다 생각해야지 너무 뭐랄까 평온한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불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제가 이해하고 지금 계속 왔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야. 자, 52, 53 몇 번 해볼까요? 79번 또 82번도 또 83번도 질문인가요? 네. 79번, 82번, 83번 우리가 아마도 센에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해봅시다. 도형이 가미가 되다 보니까 이 식 세우는 게 어려운 거지 식 세우고 난 다음에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극대극소만 찾으면 되는 거라 미분하면 됩니다. 자, 279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278번 진짜 잘 나온다. 내신 시험에서. 이건 우리 방학 때 센하면서도 했던 것 같긴 한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원에 내접하는 이등변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아마도 이 ABC에 대한 넓이를 이 반지름의 길이가 a라고 그랬으니까 a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 a에 관하여 정리된 식에다가 미분했을 때 극대가 되는 지점이 최대가 된다고 생각하고 식 세우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등변 사각형이라고만 했지 따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식을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이 자 이런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요놈을 제가 편의상 자, 여기 있는 거를 세타각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세타각. 요놈을 세타각이라고 여기를 세타로 하든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이등변 사각형은 모든 도형 문제 중에서 수원에서도 그런 것처럼 얘네들은 무조건 수직 이등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문제를 풀 때 상황은 파악을 했고 식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A에 관한 식으로 가야 될 건데 수직으로 내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것까지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것은 뭐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를 제가 세타각이라고 두겠습니다. 여기를 세타각으로 둘게요. 그러면 요 길이는 자연적으로 얼마가 될 거냐면 A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얘는 반지름의 길이로서 A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요 해당하는 이 길이는 A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밑변의 길이는 2 곱하기에서 2 곱하기 A 코사인 세타에다가 높이 A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자 이거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SA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A는 고정된 거야. 변수가 아니야, 그지? 여기서 A는 뭔지 모르는 것 뿐이지 변수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럼 여기 이걸 A라고 쓰면 안 되겠다. 그죠? 이 고정된 거이기 때문에 이 놈을 그냥 S라고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는 게 맞겠네요. 이거를 S라고 둔다면 자 이거의 변수는 세타가 되겠네요.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쵸? 왜냐? A라고 하는 이 반지름은 문제 속에서 원이 더 커지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원은 고정되어 있는데 삼각형에 해당하는 이등변 사각형이 계속 변화하는 거죠. 그때 그 변화의 기준점을 저는 요각을 세타각이라고 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어쨌건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요놈들은 이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a제곱 곱하기 사인 a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결국은 요놈에 대한 입장에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잘못했나요? 땡큐 큰일 날 뻔했다. 땡큐. 자, 식은 여기서 잘못 썼네요. 이거 높이 더했어야 되는데 a 플러스 a 곱하기 사인 세타 그 다음 밑변의 길이는 2a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2분의 1을 딱 쓰시면 약분을 하고요. a는 끄집어내서 쓴다면요. a의 제곱 가로 열고 1 플러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그리고 요놈에 대한 무슨 값을 찾으면 되겠다는 이야기일까요? 최대값을 찾으시면 될 것이고 이 최대값 이꼬르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극대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거 미분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뭐 이것만 가지고 와서 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미분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자, 1 플러스 사인 세타에다가 여기 가운데 거 마이너스로 바뀌겠네요. 왜?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니까 사인 세타.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사인 세타인데 아까랑 똑같겠죠, 그죠? 자, 이런 같은 경우에 또 이거는 이걸로 고쳐야 되겠다. 1 마이너스 사인으로, 그죠? 요렇게 딱 가게 되면요.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자,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나요? 요런 같은 경우에 뭐 현재 요놈들 잠깐 t라고 치환한다면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0 되는 요 지점이 바로 해당하는 극대 극소가 될 건데 요거 정리해 보니까 마 2t t 자 1 1 그다음 뿔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그러면 t가 얼마일 때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t가 마이너스 1인데 사인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2분의 3파이 270도니까 말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의 세타각은 아무리 커봤자 90도보다는 작을 거니까요. 괜찮나요? 잘못했나? 여기 플러스죠.
맞죠, 그렇죠? 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가 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최대인데 우리는 세타가 물어본 게 아니라 최대 값을 물어봤으니까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면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렇죠? 2분의 루트 3이 될 것이고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아까 물어봤던 게 여기 대입해야 되니까 최종적인 넓이는요. a제곱 여기 더하니까 2분의 3 되는 것 같고요. 여기 곱하니까 2분의 루트 3을 곱하는 것 같거든요. 아마도 4분의 3 루트 3에다가 a의 제곱까지를 써주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반지름의 길이는 a로서 변수가 아닙니다. 그냥 안 알려준 것 뿐인 거고 고정된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의 변수는 저 해당하는 OBC, 저는 OBC를 세타각으로 두었는데 다른 쪽을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282번과 아까 283번 맞나요? 282번과 28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럼 너 몇 시에 왔냐? 승우 너는? 오늘 학원에? 7시? 그럼 그 전에 어디를 들렸다가 오는 건가요? 영어 학원. 그럼 7시에 와가지고 8시 반까지 뭐 했어? 시험지 근데 너희 학교 적분 안 빼고 했으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응. 차라리 그럼 시험지는 나중에 집에 가서 풀고 숙제를 먼저 하지 그랬어. 밀렸으면. 너 미적분 미끄러진다 이러면 더. 미적분이 계산 많이 안 하면 안 돼. 어떻게 푸는지 알고만 들어가려고 하지 마. 진짜 더 시간도 부족할 건데 이 많이 안 풀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미적분 문제를 많이 안 풀잖아? 계산 속도가 너무 느려져요. 빨리빨리 해야지. 특히 적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많이 한 저도 안 하면요. 그렇게 속도감이 느려지고 생각도 빨리빨리 안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한두 번 봤을까 싶은데 이렇게 안 한다고 하면은 그 원하는 점수를 못 받아 절대. 응?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했으면 좋겠다. 해라 진짜. 알겠지? 걱정돼서 그래 임마. 지금 잘해왔다가 왜 마지막에 너희 학교 지금 일정상 어려운 거는 맞는데 다 똑같잖아. 다 어려운 거 맞잖아. 근데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너가 못해오는데 얘네들도 못해온다고 하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다른 애들이 해오고 있는데 못하고 있으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였고 근데 지금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이 안 돼. 다른 애들은 그러면은 능률이 떨어진데도 늦게까지 밤새면서 공부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다 이유가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경쟁자잖아. 그럼 어쨌건 나중에 그런 시험 못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받아들일 거냐? 그렇게 받아들일 적 많이 없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해야 된다 진짜. 기를 쓰고 해 독하게. 어느 궤도에 올랐을 때는 독한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진짜 독한 애들이. 엉덩이 힘이라고 하잖아. 늦게까지 막 남들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이렇게 참고 놀고 싶을 때 좀 편하게 쉬고 싶을 때 참고 그거 견디고 하는 애들이 이거 하는 거야. 잘하는 애들 사이에서 경쟁할 때는 정신 바짝 차려라. 앞으로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야. 진짜 무한 경쟁이야, 무한 경쟁. 자, 282번 가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타각이 이거고 부채꼴 잘라낸 후에 이거를 가지고 뭘 만들었대요? 원뿔을 만들었대요. 자, 이 원뿔을 만들었고요. 자, 이 원뿔의 부피의 최대값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부피에 대한 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해보면 여기 있는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원뿔의 모선의 길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는 우리 호도법에 따라서 얼마입니까? 10 곱하기 세타가 되겠죠? 근데 이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랑 똑같은 거니까 2파이 r로 정리를 한다면 반지름의 길이는 뭐라고 쓸 거냐? 나누기를 한다라고 할 때 r분의 5세타가 되나요? r분의 5세타.
R분의 5세타가 되겠네요. R분의 5세타. 이게 맞습니까? 나 잘못하면 말해줘라. R이 반지름이지. 그럼 잘못했구나. 이게 넘어가야 되겠죠, 이게. 큰일 났어요. 이게 넘어가는 거니까, 죄송해요. 반지름은 파이분의 뭡니까? 5세타다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높이가 바로 해당하는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건데, 어쨌건 우리는 부피가 최대가 되게 할 때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가볼까요? 자, 요 놈을, 오히려 이거를 h라고 두면, 요 놈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10-a, 결국은 똑같이 되는 거니까, 그냥 갈까요? 100-h 제곱이 될 것이고, 요놈들을 제곱한 것이 밑면의 넓이니까 100-h의 제곱 파이 곱하기 h라고 하는 형태로 쓰면은 이 h가 바로 변의 길인데 우리는 어쨌건 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세타와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요놈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언제 많이 풀었냐면 3차 함수 때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3차 함수 기억납니까? 그렇게 했을 때 h가 결국은 부피가 최대가 되는 그런 h가 결정이 된다면 그에 따른 여기서의 세타 값을 구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식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VH라고 딱 쓰면 부피는 뭐였을까요? 알겠습니다. 변수를 써도 되겠지만 이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h의 세제곱 플러스 100h 그다음 파인데 이런 같은 경우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기함수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왼쪽은 안 되겠죠. 그럼 극대인 지점이 최대가 될 건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 잘못했냐? 고맙다. 여기다 3분의 2 곱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어쨌건 제가 여기서 이거 해보면은 여기가 얼마입니까? 10인가요? 여기는 얼마죠? 마이너스 10 맞습니까? 잘못했냐 내가? 여기는 2대 3이니까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10루트 3 맞니? 그러니까 결국 h가 3분의 10루트 3일 때가 최대란 이야기인 거지. 극대이니까. 제가 이해되셨죠? 미분 안 하고도 우리가 이제. 그래서 h가 얼마일 때요? 3분의 10루트 3일 때가 아마 최대가 될 것이고, 그때의 r값 반지름을 구한다면은, 요놈 제곱하고요. r 제곱은 100 마이너스 얼마냐? 3분의 100인가요? 3분의 200이 되면서 r 값은 루트 3분의 10루트 2가 될 거고요. 이게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파이분의 5세타랑 똑같다라고 쓰신다면 요거 3분의 10루트 6이고요. 반대로 넘어오면 5분의 파이 곱한 것이 최종적인 세타니까 약분하면 2가 돼서 세타는 3분의 2루트 6파이가 최종적인 문제의 정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냥 처음부터 R을 있잖아. 파이분의 5세타라고 놓고 풀어도 되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굉장히 복잡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괜찮으려나? 여기서 높이 구하는 과정에서 루트가 생기고 하니까 나중에 미분할 때 우리가 무리함수에 대한 미분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너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이렇게 높이를 h라고 변수로 두면 이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가 들어가 있는 h의 관계식이 있겠지만 부피 구하는 과정에서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때 루트는 날아가면서 식은 3차식이 나올 거니까 이런 식의 관점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마도 이 문제는 의미 있게 푸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도 직접 해봐야 됩니다. 설명 듣고 나중에 가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그냥 계산 밀고 갈 수 있거든요. 본인이 하다 보면 이걸 h로 두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 거니까 다시 봐두시고요. 283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방학 때 우리가 그러니까 수투에서 우리가 했던 것 같습니다. 원뿔 안에 9가 이렇게 내접한 상황에서 자, 이때 원뿔의 부피의 최소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9의 반지름은 고정되어 있군요. 오케이.
자, 봐요. 자, 이러한 도형 문제는 수투에서도 계속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뭐, 모의고사에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긴 좀 어렵습니다만, 내신 시험에서는 충분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부피를 구하는 과정에는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가 필요하니,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해당하는 도형을 그림 그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면에서 바라본 도형은 자,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그냥 여기서 그대로 원뿔을 딱 단면을 자른다 생각하면 이러한 도형이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구의 중심이 있을 거고 여기에 길이는 1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결국은 얘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얘가 반지름 이제 R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것이고, 자, 이게 R이라고 둔다면 요 해당하는 길이는 지금 이제 나머지 것들도 또 구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자,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높이에 대한 길이가 필요합니다. 제곱파이에다가 이거 전체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측면에 대한 걸로 가본다면, 얘네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가 반지름이, 여기는 이제 현재 1로서 정리를 한다면, 여기도 그냥 R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여기 R이 되는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R입니다. 여기는 1일 거고, 자, 이때 요 길이를 X라고 둔다면, 좀 R에 관한 식으로 어쨌든 한 문자로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주어져 있는, 지금 9가 지금 접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서 도형적으로, 이렇게 볼까요? 여기는 이등변삼각형에서 1 플러스 x의 루트 x가 들어가 있으면, 어찌됐건, 좀 식이 불편하게 보이는데, 좀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 전체 요 삼각형에서 또 얘하고 얘를 가지고 뭐 피타고라스를 썼을 때, x 길이는 뭐뭐 r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지 따지면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1이니까, 여기를 먼저 둘까요? 여기를 계속 두는 것보다, 자, 이 높이를, 잠깐만요. 이거에서, 이거, 원뿔은 계속 변하니까, 이 9는 고정돼 있고 원뿔만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를 h라고 둔다면, 요 길이는 루트 h, 근데 마찬가지인데. 복잡한 거는 매한 가지네요. 그러면 잠시만. 부피를 구하는 최소값은 높이와 밑변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반지름을 어찌됐건 써서, 제가 그러니까 이거 풀면은 답은 나올 것 같은데 계산이 너무 복잡한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루트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각도를 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삼각형이 변하니까 계속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계속 바뀔 거니까 이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풀기가 굉장히 싫어서 지금 이렇게 좀 놔둔 거였거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양변 제곱하면 x제곱 r제곱은 x제곱,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어디 계산 잘못한 거 있을까요? 빠뜨린 거 있었을까요? 잘못 썼다. 이게 플러스지. 플러스네, 플러스. 맞죠? 여기가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왜냐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치? 제가 여기 잘못한 것 같습니다. 플러스가 되면은요, 여기가 없는 게 아니라, 요렇게 정리가, 이거에서 플러스니까 2하고 맞게 한 것 같고요. 2항하면 없어진 것 같고, 여기는 2가
있는 거 맞습니까? 이걸 넘길게요.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 결국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요 놈을 아래 관한식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 거죠. 아, 여기 플러스니까. 맞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아, 그럼 너무 복잡해지냐.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x가 사라지게끔 유도해 가야 되는데, 내가 계속 뭘 잘못했을까요? 식 써서 풀면 맞게. R 정리한 거고, 1 플러스 x제곱 맞게 했죠. 아니면 이거를 삼각함수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삼각함수. 삼각함수로 주어진 세타각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식으로 써서 정리하면은 뭐 나올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한 거라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얘도 변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를 세타각으로 두면 요거도 당연히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상태에서 얘가 여기를 세타라고 둘까? 여기를 세타라고 두는 게 조금 더 나을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우선 이게 세타잖아? 그럼 여기도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뭐가 될까? 여기 지금 현재 길이 있으니까요. 세타 맞습니까? 맞아요? 여기 90도니까 파이 마이너스 2세타잖아, 그지? 여기는 2세타인가요? 맞아요? 말해줘요. 맞죠? 그러면은 선생님 요거를 이렇게 써버리자는 거죠. 여기가 현재 1이고 여기다 1이니까 요 길이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코사인 2세타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요놈 같은 경우에 요 길이는 이것분의 이거 하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써진 거 맞습니까? 잘못하면 말해줘라.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랑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요 놈을 제곱파이 한 거에다가 높이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분의 1을 곱해주시고 거기다가 3분의 1을 곱한 것이 원뿔 부피에 대한 관계식이 될 거고, 자, 이 관계식에서 얘네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미분한 다음에 극대로 찾는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잠깐, 그랬을 때 여기 각을 세타로 두는 것보다는 여기가 더 훨씬 나으려나? 그러면 식 세우기가 좀 더 훨씬 낫지 않냐? 바뀔 거니까, 그 변수니까 굳이 여기를 막 분수로 만드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거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각을 많이 두는데 여기선 제가 맨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할 거 그랬어요. 여기를 세타라고 두면 세타가 되니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고, 여기가 그럼 바로 자동적으로 지금 이 길이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요 놈이 현재 1이니까 직각이잖아. 뭘 해도 똑같나? 요거는 그냥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똑같네. 이거는 똑같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거에다가 이거 곱해봤자 똑같은 상황이라 큰 차이가 없네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이거 잠깐. 근데 옛날에 풀 때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이게? 원뿔의 부피의 최소값. 혹시 이거 다르게 푼 사람 있어요? 다 못 풀었나? 닮음을 이용했다고?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긴 하다. 닮음을 이용하는 게. 왜냐하면 잠깐, 이 삼각형이랑 전체 삼각형의 닮음 이렇게 놓은 거 아닌가? 그게 나을 것 같아. 닮음을 이용하는 게 식이 좀 더 나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거를 삼각함수로 가지 말고, 그리고 닮음이 지금 낫겠는데, 여기가 1이면 여기가 R로 둘게요. R로 둔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요 부분에 대한 것을 할 때, 잠깐만. 여기서
놓을 때도 좀 잘라야 되겠네요. 이 전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인데, 그치. 그럼 여기가 R이 되는 상황이고, 여기는 1이 되는 거고, 이때 이 길이를 닮음으로 놔도 복잡하지 않냐, 이거? 너는 여기 변수를 어디로 넣은 거야? 간단하게 나왔어? 식이? 식은 그쪽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복잡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요 문제는 삼각함수 혹시 나올 건데, 혹시 이거 답안지 풀이 가지고 있던가요? 한번 봐보실래요? 283번. 삼각함수로 가는 게 맞을 거. 닮음도 괜찮은데 이게 식이 지금 보니까 닮음으로 했어요. 삼각함수로는 안 했어요. 닮음으로만 썼습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는 닮음이면 4차식이 나오는 상황으로, 이거랑 이거로 갔죠 지금. 이 삼각형이랑 전체로 간 거 맞죠? 그러면은 여기를 R로 둔 거 맞습니까? 거기도? 여기는 변수를 어디로 뒀어요? 여기를 뒀어요? 여기 H 뭐 이렇게 뒀나요? 여기를 뒀어요? 전체로 전체 높이 전체를 H로 뒀어요? 이렇게 두게 되면, 어쨌건 얘로 H를 두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 길이는, 여기 길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H 빼기 1로 이렇게 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구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얘네들을 해보면 루트가 나오는 상황이고, H제곱 마이너스 2H 맞나요 여기가? 그럼 이제 닮음을 쓴다라고 했을 때 요거 잠깐 별표라고 둔다면, 이 별표 대 H는 1대 루트 H제곱 마이너스 2H로 가겠네요. 그러면 별표는 루트 H제곱 마이너스 2H분의 H가 될 건데, 요게 이제 밑면의 반지름이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 H제곱분의 분수식에 대한 형태로 정리를 한 거네요. H제곱 하이에다가 높이를 그냥 H로 뒀으니까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한 것을 V라고 이렇게 두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어쨌든 분수식이니까 똑같이 하면 되긴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3분의 파이는 놔둬버리고요. 아마도 정리를 하면은 H-2분의, 자 이거 약분약분 하면은 H제곱이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맞죠? 그러면서 요 놈의 최소값은 극소일 거니까, 참고로 H는 그러면 0은 2는 아니겠죠? H는 2가 되지.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서 별까지 2니까 H는 무조건 2보다 큰 거라서 분모는 양수라서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H-2의 제곱 2H 가로 열고 H-2, 그 다음 마이너스 H제곱, 여기는 딱 정리를 하면요, 요 놈들을 했을 때 H제곱 마이너스 4H니까 아마도 그렇네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가 될 거니까 H가 4일 때가 극소가 되면서 최소값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H에다가 4를 집어넣고, 어디 있습니까? H에다가 여기 4 집어넣고 계산하면 부피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될 건데, 저는 삼각함수를 활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훨씬 더 간단하겠네요. 이게. 그래서 우선은 닮음을 기본적으로 쓰되, 우선은 이것도 변수를 이렇게 둬버리면, 제가 계속 주저했던 것이 이렇게 둬버리면 여기 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생겨서 그랬는데, 요놈을 H로 두는 것이 또 중요한 요소가 됐을 것 같습니다. 변수를 아마도 다른 쪽으로 둬도 됩니다. 둬도 식 나오는데 식이 더 복잡해지느냐 간결하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신 시험에서는 지금 잘 봐봐. 원뿔이 주어져 있고 9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들은 그냥 보고 저렇게 푸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미리 딱 준비를 해놔야 시험장에 혹시 나오면 정확하게 빨리 대응하고 넘어갈 거지, 여기서 또 닮음을 썼던 것 같은데 변수를 뭘로 뒀지 이렇게 헷갈려 버리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걸 H로 두고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넉넉한 상황일 때는 상관없을 건데 시간이 촉박한 시험장에서는 미리 그냥 머릿속에 준비해놓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건. 원뿔 안에 구가 내접을 하고 있는데 구가 고정이고 원뿔은 계속 바뀌는 상황에 원뿔의 최소값이 얼마냐 물어볼 때 자, 높이를 h라고 둬버리고 여기에 구는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위쪽에 있는 거랑 전체랑 닮음을 딱 두었을 때 이 별표에는 루트가 들어가 있는 분수식이지만 부피를 구하는 식에서는 루트가 날아가면서 분수식에 대한 형태가 나오고 분수식에 대한 극대는 목세미분법을 통해서 극소 지점 h를 찾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없으면 넘어가 될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 55는요? 54, 55 괜찮나요? 교시 괜찮아요? 태우 괜찮니? 나온이는? 괜찮아? 넘어간다 그러면 56, 57 306번 그 다음 너는? 지원이는? 나온이는? 괜찮아? 태우기는? 우선은 306번을 같이 한번 좀 보자. 저는 원뿔 문제가 나왔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밑면에 반지름 있잖아요. 반지름을 루트와 루트로 표현해야 부피 구할 때 또는 넓이 구할 때 제곱을 하면서 루트가 사라질 거니까 중요한 거는 높이를 변수로 두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이건 이제 수트에서부터 우리가 확인했던 거니까 몇 번이라 그랬지? 96번이에요? 300. 아, 한참 가야 되네. 방정식, 부등식은 뭐 그래프 그리는 거잖아요. 자, 뭐 이 문제도 그런 의도가 담겨 있나 보네요. 자, 어떤 상황입니까? 봤더니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그러면 이 주어져 있는 것들을 두 실근 갖는다라고 할 때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움직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를 움직이는 게 낫겠느냐라고 할 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 x를 이쪽으로 넘겨놓고 오른쪽은 상수처럼 놔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이 나와 있다라는 게 힌트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lnx랑 x가 넘어가서 이렇게 2n-11이면 이건 변수는 아니죠. 뭔지 모르지만 고정된 상수값입니다. 자, 요 놈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때 미분을 딱 해보니까 x분의 무리수 2 마이너스 1인데 이미 lnx를 하는 순간 x는 0보다 크다라는 정의역 범위가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중에 분모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x분의 2-x가 되니까 요거는 항상 양수라서 얘만 본다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2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극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점근선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건데 참고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 지점이 얼마라고 하면 되겠니? 라고 하면 2예요. 자,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2 빼 0인가요? 맞나요? 2를 집어넣으면 ln2는 1, 그러니까 맞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현재 y축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음수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네. 2n-11이라고 하는 요놈이 뭐이기만 하면 되냐면 0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n은 그러면 2분의 11보다 작으면 되는데 n 자체는 자연수라고 있고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 자연수는 1부터 5까지니까 15가 문제의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 59는요? 309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309번. 309번 보겠습니다. 308번도 보내주셨습니다. 308번, 309번 한번 해볼게요. 308번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마지막 거예요? 마지막에 뭘 물어보고 있는 건가요? 이것도 방금 전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한 패턴인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한 자연수 n의 개수라고 했고 그걸 구하기 위한 그래프 그리면서 마지막 네 번째는 그냥 네 번째는 정답 구하는 거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정식입니다. 지금 현재 뭐 나와 있지만 이걸 전체로 하라고 하는 것 같네요. 얘는. 근데 이제 저희가 마지막 정답 구할 때는 n을 반대로 보내가지고요. 그렇게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미 이 문제는 f'(x'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뭐 오른쪽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물어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n에 따라서.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f'x라고 하는 놈은 x분의 1 마이너스 1인데 x분의 1-x가 될 거고 얘네들은 항상 양수로 정의되는 거죠. 로가 정의되려면 보셨다시피 내려오는 거니까 1. 1에서 극대가 될 건데 그 다음 점근선이 존재 여부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둘 중에 하나의 그래프 모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올 거냐. 참고로 여기는 참고로 1 이렇게 쓸 거고 자 요놈들이 그런데 이제 x가 만나는 거니까 이거 극대만 보시면 되겠네요. 극대 지점에 해당한 함수값이 9-n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9-n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점근선 혹시 있나요? 그래서 몇 번에 3번에 뭐 점근선 구하는 거 있지 않았어요? 그쵸? 리미트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고 할 때 lnx 마이너스 x 그 다음 뒤에 이거 고정된 상수는 그렇게 중요치 않고요. 얘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요런 같은 게 어떤 상황인 거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간 거랑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그럼 저 보세요. 이것도 막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가면은 얘는 이렇게 가는데 점점점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벌어지는 거게 될까요? 이 둘이 했을 때 이게 점점점 가면 갈수록 뭐해진다는 거야? 커져갈 거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거는 얘에서 얘를 빼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될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그래프는 점근선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갈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x축하고 두 실근을 갖기만 하려면 9-n이 뭐보다 크기만 하면 될까요? 0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해될까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식을 쓰면 이렇게 많이 푸는 거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있으면 뭐 요놈들을 싹 다 넘겨가지고 얘의 그래프만 그리고 얘를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문제 출발이 f'x라고 했으니까 이거 자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프 자체를. 그럼 오른쪽이 누구죠? 오른쪽 는 y 한 거. 이게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x축인 겁니다. 그래서 fx라는 그래프를 움직였을 때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 n값은 9보다는 작다라고 쓰시고 여기 안에는 자연수 개수는 8개다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지 오른가요 그러면? 답지가 몇 번으로 나왔어요? 이거 8개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8개. 이해되셨죠? 정씨 혹시 여기서 이해 안 된 부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그 다음 309번으로 가겠습니다. 309번. 옆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번호는 밑에 붙어 있는데 옆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우리 어디까지가 숙제였냐, 이거? 한 장 남은 거야? 2장 남았어요, 2장? 자,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많이 등장하죠?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자, 지금 현재 y는 마이너스 x분의 2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하고 y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an이라고 할 때 1부터 n이 여기다 이제 넣어봤을 때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10 집어넣으면 5까지의 그래프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인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얘겠죠. 얘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로서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y는 마이너스 x분의 2x의 제곱에 대한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극대역수가 필요한데 참고로 얘는 뭐가 아니어야 되겠어요? x는 부모가 정의역 범위에 따라서 x는 0 되면 안 되는 상황일 거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미분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미분을 먼저 하니까 마이너스 쓰시고 x의 제곱분에 0만 아니면 얘는 다 양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2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x제곱하면
얘네들은 이렇게 올 수 있겠습니다. x의 제곱, 2x의 제곱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온다면 너도 양수, 너도 양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근데 내가 좀 잘못한 거나 그렇죠? 여기 얼마입니까? 1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극대를 갖는 상황일 건데 자, 왼쪽에 가까이 갈 때 음수 쪽도 한번 봐야 되긴 하거든요. 음수 쪽은 지금 현재 1일 때가 x는 1일 때가 극대가 되면서 내려올 건데 이게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한번 잠깐 해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x분의 2x 제곱할 때 얘네는 그래프 이렇게 가고요. 얘 이렇게 가는데 가면 갈수록 이 나누기를 한다라고 할 때 얘하고 이 올라가는 폭은 얘가 훨씬 크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발산할 건데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하고 커져가는 비율이 있는데 얘하고 커져가는 비율 중에 얘가 훨씬 더 커져가기 때문에 나눈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값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맞나요? 맞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상황이 됐을 것이고 자, 이거 음수 쪽도 한번 판단은 해야 되는데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원점 대칭이나 y축 대칭이 되는지를 확인을 여부를 판단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런 식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대칭성은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점 대칭이나 y축 대칭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얘 잘 보세요. 이렇게 된다. 이것도 그냥 이 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봐봐. 왼쪽은 다 계속 증가잖아. 증가. 플러스잖아. 올라간다는 뜻인 건데 잘 봐. 이 유리함수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마이너스 x분의 1 곱하기 2x 제곱이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분의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아마도 얘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둘이는 곱하면 계속 증가야. 그 대신 얘네들도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얘네들은 0으로 수렴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고 할 때 x분의 2의 x제곱 하면은 요놈은 마이너스가 딱 붙는 순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을 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건 2의 무한대 제곱분의 1로 고치면 결과적으로는 얘는 그냥 뭐가 되겠습니까? 둘이 만나면 무한대분의 1 이렇게 될 것을 0으로 수렴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최종적인 이 해당하는 함수의 그래프는 살펴본 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했다 이거.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쭉. 자, 그 다음 여기서는요, 아까 봤던 것처럼 1인 지점에서 극대를 가지고니까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맞지? 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네들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니까 내려올 거라고. 참고로 여기다가 1만 집어넣어 볼게요. 1 집어넣었더니 얼마예요? 마이너스 무리수 2예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y는 요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이너스 무리수 2라는 것은 마이너스 2.58 정도라고 생각할 건데 우리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y는 n입니까? y는 n-5입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니까 충분히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쵸? 이건 a가 얼마일 때야? 1일 때야. 자, 여기 2일 때도 마찬가지로 저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인데 얘보다 더 아래쪽에 있겠죠? 여기서 몇 개 있어? 두 개입니다. 근데 3이 딱 되는 순간 저기서는 2가 되니까 여길 지나가. 그 다음에 여기 지나가, 여기 지나가.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얼마 집어넣으면 될 거냐면 5를 집어넣었을 때도 빵. 여기도 다 빵빵이야. 6 집어넣는 순간 1개, 7 집어넣는 순간 1개 이렇게 가겠죠. 여기가 6번째일 때는 1. 그 다음에 7번째 계속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가운데 거는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2 더하기 2에다가 6부터 어디까지? 10까지니까요. 6, 7, 8, 9, 10까지. 따라서 정답은 얼마다? 9가 최종적인 문제의 정답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답지 오류인가요 혹시?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 그림 잘 봐야 된다. 실제로 그림 그리면 0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0엔 잘려져 있지만 지금 보니까 왼쪽은 증가야. 왜냐하면 그래프 그려보면 계속 증가니까 증가해 갈 건데 어떻게 증가해 갈까요? 봤을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하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고 오른쪽 x가 0보다 크다 쪽일 때는 1일 때 극대값을 가지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정리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자, 59페이지 이제 부등식과 관련된 도함수 활용인데요. 자, 이 페이지에서는 질문 없을까요? 313번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313번. 이것도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상황 파악을 좀 같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탄젠트 EX에 대한 그래프 0부터 4파이까지라고 하니까요. 점근선 전까지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AX보다 이게 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근데 이건 꼭 이 문제는 알아둬야 됩니다. 이 삼각함수에서 사인도 그렇고 탄젠트도 그렇고. 자,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점근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탄젠트 이거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모양을 띌 거라고 탄젠트 EX는. 괜찮죠? 제일 중요한 건 0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탄젠트 미분할게요. 탄젠트 EX 함수를 미분하면 뭐예요? 2 곱하기 시컨트 제곱 EX 맞습니까?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이제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 볼게요. 0을 집어넣으면 시컨트 0은 코사인 0이니까 결과적으로 얼마입니까? 이거는 2가 되는 거 될까요? 0인 지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이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2라고요. 그럼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는 순간 무조건 이거 뚫고 올라가고 물론 이제 다시 하겠지만 해당하는 이 범위 내에서 무조건 얘가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고. AX가 원점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A는 뭐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될까요?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포함하지 않고 있잖아. 지금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0에서는 접해도 상관없는 거죠. 0지점에서는. 그래서 A 값은 2라고 바로 써버리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를 막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린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0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인지만 판단 내리면 금방 부등식 성립 조건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60쪽, 61쪽입니다. 60쪽, 61쪽. 아, 여기까지인 줄 알고. 자, 우선은 60쪽, 61쪽까지 질문 없나요? 태욱이 형님? 나훈이는? 괜찮아? 유빈님? 323번 안 해도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막 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나훈 씨, 막 페이지 없어. 괜찮아요? 태욱이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됐고 숙제는 이제 여러분들 성사고까지 해서 성사고 학생들 여기까지 해서 요거랑 이 수업 시간 때는 요 미분과 관련해서 보고 너희들은 더 나가진 않은 거니까 뒤에 제가 이거 뒤에 놨던 프린트 혹시 줬나요? 수능 특강?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니 끝납니다. 미적분 그래서 끝나서 기출문제 위주로 계속 제가 문제풀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어디까지 쓰냐 이거? 여기 안 했지. 이게 마지막이지. 레벨 2, 레벨 그 다음 것도 적분이네. 몇 개 없겠네. 그 여러분들 그 뭐죠? 수능 특강에서 70페이지까지 레벨 3까지라고 보시면 되겠네. 도함수 활용의 레벨 3. 그럼 이제 끝났네.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숙제는 우리 도함수 활용 끝까지라고 적분 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대신에 둘이는 일요일 날 하는 우리 적분하는 수업 있잖아요. 일요일 날 하는 적분 수업에 여러분들은 그걸 좀 더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정적분 몇 문항이냐 전체에서? 정답은 좋은 거죠? 부분적분 전까지. 정적분 전까지. 해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몇 문제는 못해요? 61, 70. 70문제? 근데 이걸 연습을 해야 네가 적분을 원활하게 할 건데. 우선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 일요일까지니까 우선은 화요일날까지 숙제는 별로 없잖아. 도함수 활용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평면운동하고 있는 속도가 속도 그거 하면은. 그럼 너희들은 일요일까지 그 부정적분을 풀어오고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화요일날 했던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에서 내가 적분 위주로 문제풀이를 할게요. 여러분 거기서 연습을 안 하면 안 돼. 이거 적분은 부정적분을 연습을 안 하면
정조건은 더더구나 똑같이 못할 수밖에 없어요. 연습을 좀 합시다. 나머지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머지 성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평면 부정조건 전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풀어오시면 된다고? 수능특강 레벨 3까지 풀어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항상 기출문제 갖고 오시고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하나만 좀 해볼까요? 오늘 했던 걸로 할까요? 아니면은 화요일 날 했던 화종고로 할까요? 화종고 거로 할까요? 좋습니다. 화종고 거 몇 번을 할까요? 화종고에 몇 번? 화종고에 채점까지 다 하셨죠? 몇 번을 할까요? 16번. 16번이 뭐지? 자, 16번 문제를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십육 번은 역함수 미분법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아이디어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화종고 16번입니다. 화종고 16번. 자, fx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 역함수를 gx라고 하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g2의 절대값이 얼마냐 묻고 있는데 조건을 보니까 이거 적분도 들어가 있나?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나의 조건을 보니까 x가 0보다 크다라고 할 때 x 곱하기 f'x는 이거 적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같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잘 봐봐, 잘 봐봐. 역함수 미분법의 핵심이 뭡니까? 역함수 미분법의 핵심이 뭐였더라? 두 함수를 합성한 함수는 뭐란 이야기야? 그래서 f'gx와 g'x는 1과 같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역함수로 나와 있고 갑자기 이걸 묻고 있다는데 핵심은 난 것 같아, 그지? 나를 만약에 도통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뭘 해주면 되냐면 gx를 x자리에다가 넣을게요. x가 보다 크다라고 할 때 이 x자리에다 뭘 넣겠다고? gx를 넣어본다. gx를 넣는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는 될 건 없죠. 양쪽에 똑같이 넣을 거니까요. 이거는 3 곱하기 fgx 이거 왜 넣으려고 하죠? 라고 하면 역함수 관계 이게 기본이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걸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고. 자, 그 다음 fgx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얘는 누구랑 똑같죠? f'gx는 뭐랑 똑같죠? f'gx는 넘어가면 g'x분의 1과 똑같아요. 좌변은 g'x분의 gx가 될 거고 우변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뭐랑 똑같죠? fgx는 x입니다. fgx 또는 gfx는 x야.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3x x 플러스 2분의 1과 같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 뒤집을게요. 왜 뒤집으려고 하지? gx분의 g'x는 뭐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3x x 플러스 2랑 똑같은 거 맞나요? 괜찮나요? 이거 뭐 하면? 적분하면 이게 적분이 들어간 겁니다. 적분하면 얘는 뭐랑 똑같죠? 이거 양쪽에 적분하면요. ln gx 맞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절대값 써줘야 되겠죠? 자, 요놈은 이거 적분하면 3x의 제곱 더하기 6x이니까 얘는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가 있을 거고요. 이때 f1이 3이라는 이야기는 g3은 얼마라는 이야기일까요? 1이라는 이야기랑 똑같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ln 1이니까 빵이 될 것이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27 더하기 c니까 c는 마이너스 54라고 정리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저는 이제 마지막 G2. 자, ln 절대값 G2는 8 플러스 12 마이너스 54가 되면서 마이너스 34가 되면 절대값 G2는 누구랑 똑같다? 2의 마이너스 34제곱인데, 한 맞나요? 이 상황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역함수 비법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돼? 쉽지 않지만 저는 근데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문제 못 풀더라도 역함수와 관련되면 계속 저런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야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이 생각이 없으면은 풀 수가 없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요. 우선은 시험지랑 수능 특강은 항상 우리 시험 대비 교재에 껴놓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든지 이거 가지고 꺼내라고 하면 꺼내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은 진짜로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이거 해야 돼. 체력적으로 관리하면서 공부해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